복수 해석학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집중관리반과 필기 강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집중관리반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임용시험을 합격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집중관리반에서 다루고 퀴즈도 보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5월달 복수 해석 강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5월달과 6월 초 정도에 집중관리반이 제공이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복수 해석 강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과목들이 누적돼서 쌓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수학, 선형대수학, 해석학 이런 과목들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수 해석학을 수강하시더라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꼭 수강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제가 합격 전략 특강 2개를 만들어 올렸거든요. 이거 꼭 수강하셔야 돼요. 단순히 수학을 공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합격 전략 특강 1번은 모든 수강생이 볼 수 있도록 했지만 2번은 제 수강생만 볼 수 있도록 만든 강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엔 필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주 빠지는 덫이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수학의 덫, 필기의 덫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수학의 덫이라는 부분은 합격 전략 특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필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필기가 성실한 필기는 우리 수학 공부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만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오히려 필기가 여러분의 수학적인 생각을 방해를 해요. 자, 일단 봅시다. 여러분이 필기를 할 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극단적인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공부할 때 필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보면 도움이 되나요? 안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열심히 적은 것들은 지금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때 필기를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수학 실력이 그동안 쌓였던 내 수학 실력을 무시해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실력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생각을 읽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버리겠다는 뜻이 돼버리죠. 필기는 지금 내가 겪고 있지만 나중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걸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읽지도 못하면 나만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필기했어요? 나중에 한 달, 2달이 지났어요? 한두 달이면 여러분 수학 실력이 올라갔을 거거든요. 근데 한두 달 전에 필기를 다시 읽는다? 내 수학 실력을 한두 달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필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대학 내투를 한 10권 썼어요? 시험 보기 전에 읽을 수 있나요?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남기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필기보다 여러분이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에 집중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도 혹시 필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 강의라고 해서 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보는 이 PPT 화면을 녹화를 해서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그 필기 강의를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적으시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는 제 말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필기를 하시겠다? 어떤 걸 적어야 하냐면 화면에 보이는 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기 강의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자, 그런데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말로 설명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걸 적는 건 괜찮아요. 자, 그런 걸 적어 놓고 두고두고 보겠다가 아니에요. 잠깐 며칠 동안 참고해두고 결국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필기의 목표는 두고두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거예요. 필요할 때만 보고 버리는 게 목표다. 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필기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 설명하는 동안에는 생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잔소리를 마치고 복수 해석학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해석학은 임용시험에서 서술형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 한 문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들어가 보면 중요성이 더 커지죠. 이 복소수는 굉장히 특별한 집합이에요. 수학의 전 과목에 걸쳐서 복소수가 안 들어가는 과목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모든 과목에 복소수가 쓰이죠. 자, 임용시험으로 제안해 보겠어요. 임용시험으로 제안한다 하더라도 대수학에서 복소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술형 한 문제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복소수다, 복수해석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장에서 우리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얼핏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해석학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이 1장에서 출제되는 적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이 1장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복수해석학 문제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수학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복수해석학 뒤에 미분이나 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지만 그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잠깐 이 1장의 내용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장을 공부를 안 하고 버리겠다? 자,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라도 이 1장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소수란 무엇인지부터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R2라고 하는 집합은 덧셈만 본다면 덧셈 군이 되고요. 스칼라 곱을 생각한다면 실선형 공간이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채가 아니죠. R2의 원소 두 개를 곱하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R2는 다변수 해석학의 대상이 돼요. 해석학으로 제한한다면 다변수 해석학의 대상이 되고 곱셈이 없는 집합이다. 그래서 이 곱셈이 있고 없고가 다변수 해석학과 복수 해석학의 차이가 돼요. 이 다변수 해석학과 복수 해석학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출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 해석학과 다변수 해석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최근엔 출제된 적이 없지만 아주 예전에 이 문제를 출제하려다가 오타가 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맞게 해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출제자가 출제하고 싶은 주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임용시험에서는 이 다변수 해석학은 출제 과목이 아니죠. 자,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미적분학에서 중적분이라든지 뭐 극값을 구한다든지 그 정도로 출제될 정도의 가능성만 있고 본격적인 과목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복수 해석학을 공부할 때 이 다변수 해석학하고 비교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틈틈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집중관리반에서 이 다변수 해석학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다변수 해석학은 그쪽에서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R2가 채가 되도록 실수의 확대체가 되도록 이항연산을 정의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수학자들의 생각이었죠. 당연하게 대수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곱셈. 자, 이제 R2의 곱셈. 자, 앞에 거는 앞에 것끼리, 뒤에 건 뒤에 것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이건 영인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좋은 곱셈이 아니에요. 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해낸 곱셈이 바로 이 곱셈이에요. R2의 곱셈을 이렇게 정의하면 일령이 단위원이 되고요. 역원이 존재하고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 채가 된다를 보였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R2의 곱셈을 정의해서 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다까지 증명을 끝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채를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R2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가 정의된 집합이라고 해서 다른 기호로 복소수라고 부르고 저 C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이 곱셈을 하기 위해서 이 곱셈의 규칙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규칙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1, 0을 곱셈의 단위원이기 때문에 1이라고 부를 거예요. 0, 1을 i라고 쓰게 되면 i의 제곱은 0일의 제곱이고요. 이 대응 규칙으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0은 1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로 쓰게 되겠다. 자, 그래서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다. 자, 그 다음에 x, y를 x 더하기 yi로 쓰게 되면 이제 이 규칙을 기억할 필요 없이 우리 분배 법칙처럼 계산하면 된다. 곱하기가 나오면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고 i 제곱을 뭐로 바꾸면 된다?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복소수의 연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소수는 2하고 i,
자, 1은 10이고요. i는 0이니까 R2의 표준 기저가 되겠죠. 자, 1하고 i를 기준으로 갖는 2차원 실선형 공간이 된다. 자, 복소수가 2차원 실선형 공간이라는 건 복수 해석학에서는 쓰임새가 없죠. 어디서 쓰게 돼요? 대수학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실해석학은 실수를 다루고요. 실수는 체이면서 1차원 실선형 공간이 되겠죠. 자, 다변수 해석학에서 다루는 R에는 n이 2 이상일 때고요.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체가 안 되고요. 실선형 공간, 차원은 n차원 공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복수 해석학은 복소수를 다루고요. 복소수는 체이면서 실선형 공간이고요. 실선형 공간으로 몇 차원 공간이죠? 2차원 선형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스칼라체를 복소수로 바꾸면 복소 선형 공간이 되고요. 그때는 차원이 1차원이 되겠죠. 자, 해석학적인 관점으로 이 세 개의 집합, 실수, Rn, 복소수는 전부 다 완비적인 거리 공간이 돼요. 이 완비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실해석학에서 완비성 공리를 위로 유계인 집합은 상한을 갖는다로 쓰고 있지만 우리 이 완비성 공리는 복소수나 Rn에서는 쓸 수가 없죠. 왜? 부등식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부등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 유계인 집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변수 해석학이나 복수 해석학을 다룰 때는 완비성 공리를 코시수열은 수렴한다를 완비성 공리로 받아들여요. 자, 어쨌거나 이 세 개의 집합은 전부 다 코시수열이 수렴하는 그러한 거리 공간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극한과 연속을 정의하고 논의하는 데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리 공간이기 때문에 입실론 델타노법 거의 그대로 쓰면 돼요. x 빼기 y의 절대값을 x하고 y의 거리로 바꾸면 되고요. 코시수열은 수렴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복수 해석학은 극한 연속을 다루는 동안에는 실해석학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는 건 이제 미분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왜 생기냐면 다변수 해석학은 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나눗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볼까요? 실해석학에서 봤던 미분계수의 정의는 나눗셈이 필요해요. 자, 따라서 그 미분계수의 정의는 다변수 해석학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눗셈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복수 해석학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이항 연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차이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하죠. 복소수체 C는 실수 X하고 Y에 대해서 X 더하기 IY를 복소수라고 부를 거예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저런 복소수 전체의 집합을 C라고 쓰겠어요. 자, 이때 X를 우리 복소수의 실수 부분, Y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여러분이 아는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C하고 R2의 차이는 뭐죠? 집합은 똑같은 집합이에요. 이제 집합은 똑같은 집합인데 곱셈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차이로 기호를 바꿀 뿐이다. 우리가 곱셈을 사용하지 않는 복소수의 성질은 뭐하고 똑같다? R2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수학을 좀 가볼까요? 복소수는 실수의 기하학다항식 x제곱 더하기 1을 이거의 근을 갖는 확대체이고요.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환을 x제곱 더하기 1이 형성하는 주의대를 법으로 만든 잉여원하고 동형이 되겠죠. 여러분이 대수학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수에서 i의 극소다항식은 x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복소수는 실수의 i를 추가한 확대체가 된다. 확대체의 차수는 실수유에서 복소수의 선형공간의 차원 2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소수하고 R2는 같은 집합이지만 대수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쓰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소수하고 R2 사이에 1대1 대응을 줄 수 있어요. x 더하기 IY란 복소수를 x, y, R2의 원소를 대응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덧셈 군 동형사상, 선형 동형사상, 전단사 선형 동형상이 되고요. 위상 동형사상이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곱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질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곱셈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복소수는 R2랑 동일한 집합으로 봐도 된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관점이에요. 필요하다면 복소수를 R2로 봤다가 필요하다면 구별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수학사의 상식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에는 실선형 공간이지만 더하기만 본다면 덧셈 군이 되겠죠. 곱하기는 없어요. 여기다 곱하기를 정의해서 채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n이 1인 경우 실수인 경우와 n이 2인 경우 복수수인 경우밖에 없죠. 자, n이 2인 경우도 우리가 정한 곱하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채가 될 수 없다까지 증명이 됐다고 그랬죠. n이 3 이상일 땐 절대로 채로 만들 수 없다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경우가 n이 4인 경우가 그나마 채에 가장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n이 4인 경우는 나눗셈만까지는 가능해요.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우리 집합이죠.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 있고 역원이 있지만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자,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 경우는 n이 3, 5, 7 이런 경우는 절대 이 경우도 불가능하다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n이 4인 경우 저 나눗셈안을 해밀턴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알파의 원소를 A 더하기 IB 여기까지 있으면 복소수죠. 더하기 JC 더하기 KD I, J, K는 전부 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원소. 자, 곱하기 연산이 이렇게 돼요. 이 연산이 여러분이 낯이 익을 거예요. 대수학에서 사원수군이라고 부르는 그 군의 곱하기하고 동일한 규칙을 갖는 저런 규칙을 주면 나눗셈안까지 만들 수 있다.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제 다시 복수 해석학으로 돌아가죠. 우리 리얼 파트,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대응해주는 함수는 복소수에서 실수로 대응해주는 함수가 되죠. 이 함수는 위상수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사형이라고 부르는 함수예요. 파이1이라고 부르는 사형, R2에서 R로 보내는데 x, y를 어디로 보내는 거죠? x로 보내는 거죠. x, y를 x 더하기 IY로 썼으니까 복소수의 실수 부분에 대응해주는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사형의 성질은 덧셈군 준동형상이죠. R2를 덧셈군으로 본다면 덧셈군 R2에서 덧셈군 R로 보내는 덧셈군 준동형사상, 전사준동형상이고요. 전사 실선형 변환이 되고요. 연속함수가 되고 위상수학으로 본다면 열린 함수이지만 닫힌 함수가 아닌, 자, 저런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저 사형이 열린 함수이지만 닫힌 함수가 아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위상수학의 성질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대수학적으로 본다면 덧셈군 준동형상에 우리 커널이 뭐가 되죠? 이 실수 부분은 전사 덧셈군 준동형상이에요. 커널이 바로 뭐가 되냐면 I배의 실수, 허수축이 바로 커널이 되겠죠. 이건 복소수의 덧셈 부분군이고요. 부분 공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허수 부분을 대응해주는 함수는 파이2라고 하는 정사형이죠. R2에서 R로 보내는데 x, y를 y로 보내는 정사형이 되겠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저 허수 부분을 보내주는 함수의 커널은 정역의 부분군이 되는데 바로 실수축이 되겠죠. 정역의 덧셈 부분군이고요. 부분 공간도 되고요. 부분체까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주의할 것.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실수예요. 절대로 복소수가 아니다죠. x 더하기 iy의 허수 부분은 y, 실수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다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착각하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복수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R2하고 복소수의 대수적인 구조의 차이, 곱하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해석학에 영향이 미치죠. 아까 봤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R2에서는 실해석학의 정의를 쓸 수 없다. 복소수는 그대로 써도 된다. 자, 이런 차이가 다변수 해석학하고 복수 해석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누군가 물어보면 우린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리를 쭉 보겠어요. 자, 두 개의 복소수 G1과 G2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이 돼요. 두 개의 복소수가 똑같으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똑같아야 된다. 자, 두 개의 복소수의 덧셈이에요. 덧셈은, 자, 덧셈에 대한 성질은 R2, 선형 공간의 덧셈에 대한 성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G1이라고 하는 복소수는 원점에서 G1까지의 벡터로 볼 수 있고요. G2라는 복소수도 원점에서 G2로 연결하는 벡터로 볼 수 있어요. 저 두 개의 벡터를 두 개를 더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의 기하학적 의미는 선형 공간 R2의 덧셈과 같다. 자, 곱하기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극형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덧셈은 우리 직교좌표 x 더하기 iy가 편하고 곱하기는 극좌표가 편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하게 될 거예요. 문제를 보죠. 자, 복소수에서는 부등식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부등식, 우리가 아는 부등식 말고 일반적인 선형 순서 관계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죠. 선형 순서 관계가 존재하면 모순이다를 보여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형 순서 관계가 존재한다면 i는 0이 아니기 때문에 i는 양수 아니면 음수거든요. 자, 만약 i가 양수가 된다면, 자, 마이너스 1은 i의 제곱이에요.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거든요. 양수가 돼야 돼요. 모순이 생겼죠. 마이너스 1이 양수다. 순서 관계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좀 더 풀었으면 그 아래가 있는데 굳이 아래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i가 양수라면 양수 곱하기 양수 i 제곱은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음수가 되니까 모순이다. 자, i가 음수라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음수니까 모순이다. 따라서 i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모순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뒤는 우리 순서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걸 전부 다 사용해서 보인 것이고요. 우리는 순서 관계가 있다면 양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 자,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모순을 바로 보일 수 있게 돼요. 자, 기억합시다. 복소수는 부등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등식을 다뤘고요.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부등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복소수는 절대로 순서체가 아니고 복소수에서는 부등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등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음에 켤레 복소수도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복소수 x 더하기 iy에 대해서 x-iy를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공액 복소수라고 부르죠. 기호로 발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도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다른 수학적인 관점으로 잠깐 볼 거예요. 자, 기하학적으로 켤레 복소수를 대응해주는 함수는 실수축에 대한 대칭 변환이죠. 자, 따라서 합동 변환이 돼요. 합동 변환이란 건 기와 각을 보존하는 함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형 대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R2에서 R2로 보내는 선형 변환. 자, 대응하는 행렬은 100-1. 이 행렬이 켤레 복소수에 대응되는 선형 변환을 표현하는 행렬이 되죠. 이 행렬의 선형 대수학적인 성질은 행렬식이 -1이기 때문에 우리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 것이고요. 직교 행렬이죠. 정규직교 기조를 정규직교 기조로 보내는 선형 변환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다른 성질들을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들을 보겠어요. 이 정리들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1번과 2번을 결합하면 덧셈과 곱셈을 보존한다. 대수학적인 해석이 뭐가 되죠? 환준동형 사상이 된다예요. 자, 그러면서 켤레 복소수는 전단사 함수이기 때문에 전단사 환준동형 사상, 자기동형 사상이 된다.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보내는 자기동형 사상이 되죠. 자, 그런데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이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자기 동형 사상군의 원소로서 켤레 복소수로 대응해주는 저 함수는 위수가 몇 자리다? 2자리다. 그래서 우리 복소수의 자기 동형 사상군이 위수가 2인 순환군이다 라고 나중에 대수학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실수 부분을 대응해주는 함수는 무엇이다? 2분의 지 더하기 지바로 쓸 수 있다. 계산하면 당연히 알 수 있죠. 2i 분의 지 빼기 지바는 허수 부분을 대응해주는 함수이다. 자, 마지막에 뭐죠? 지바가 지가 된다. 동치말이 뭐죠? 실수이다. 실수인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를 붙여도 변하지 않는다. 역도 성립이 된다. 자, 무슨 뜻이죠? 켤레 복소수를 대응해주는 함수 파이는 복소수의 자기 동형상인데 무엇을 고정한다? 실수를 고정하는 우리 자기 동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실수를 고정하는 복소수의 자기 동형상군, 갈루아군이 우리 위수가인 군이다. 지투하고 동형이 된다. 이렇게 대수학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수학적인 진행을 따라가는 거죠. 자, 복소수 지의 극소다항식과 복소수 지바의 극소다항식, 실수에서의 극소다항식이에요. 실수의 극소다항식이기 때문에 실계수를 갖는 다항식이 되죠. 저 두 개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지하고 지바는 실수에서 대수적 공액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 둘이 똑같다는 건 좀 이따 연습 문제로 보일 거예요.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이 지를 근으로 갖고 있으면 지바도 근으로 갖는다. 따라서 지의 극소다항식과 지바의 극소다항식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음 연습 문제에서 보일 거고요. 자, 이어지는 얘기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실수를 고정하는 복소수의 갈로하군이 바로 위수가 2짜리인 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투하고 동형이 된다. 하나는 항등수쌍이고요. 하나는 켤레 복소수를 대응해주는 함수가 된다. 자, 이게 대수학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결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죠. G0가 실계수를 갖는 다항식 FG의 근이라면, 다시 말해서 FG0가 0이라면 G0 봐도 F의 근이다. 따라서 G0가 근이면 G0 봐도 F의 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 G0의 극소다항식과 G0의 바의 극소다항식이 똑같다를 보장해주는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FG, 실계수를 갖는 다항식을 AN의 GN제곱부터 A0까지를 쓰겠어요. A0부터 AN까지는 전부 다 실수. 자, 따라서 실수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라도 변하지 않죠. 자, 그러면 FG0가 0이에요. FG0 전체에다가 발을 붙여보겠어요. 그럼 0의 반은 0이 되죠. 자, 이쪽에 발을 붙이면 켤레 복소수는 환준동 형상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붙여도 되는데 A 바가 뭐가 되죠? AI의 바가 전부 다 자기 자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되어버렸고 계산 결과가 뭐가 되죠? F의 G0 바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FG0가 0이면 FG0 봐도 0이다. G0가 근이면 G0 봐도 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됐어요. 자, 다음 문제는 해석학에서도 풀었던 문제예요. P가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이에요. 그런데 차수가 홀수예요. 홀수차 다항식이라면 P에는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자,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리 4.3.5에서 다룰 거예요. 자, 복수 해석학에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대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타당하지만 대수학적으로 하는 증명보다 복수 해석학의 증명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학부 수준에서는 복수 해석학에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을 하죠. 자, 복소수에서 n차 다항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물론 중근은 그 개수를 근의 중복도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알파가 복 P0의 근이라면 알파 봐도 P의 근이 돼야 돼요. PG인데요. 오타군요. 여기 PG의 근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모든 근이 허근이라면 근은 몇 개 있어야 돼요? 짝수개가 존재해야 되죠. 자, 따라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의 모순이 돼요. 홀수차수라면 그는 홀수에 존재해야 되는데 짝수에 존재한다. 모순이 된다. 왜 모순이 생겼죠? 모든 근이 우리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실근이 존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실근의 개수도 홀수에 존재한다를 알 수 있게 됐죠. 허근이 존재한다면 짝수개가 있고 나머지가 실근이 되기 때문에 실근도 홀수에 존재한다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실해석학에서는 연습 문제 2.2.12에서 다른 방법으로 증명했죠. 중각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복수 해석학 문제로 판단이 된다면 우리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실해석학 문제로 판단이 된다면 중각값 정리를 이용해 풀어야 돼요. 자, 어떤 문제로 출제된 건지 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보죠. 자, 2 더하기 i는 이 다항식의 근이에요. 자, P의 근, 저 다항식의 근을 전부 다 구하라는 문제예요. 임용시험용 문제는 아니고요. 계산의 연습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 복수 해석학보다 대수학의 문제에 가깝죠. 자, 2 더하기 i가 근이기 때문에 2 더하기 i 바, 2 빼기 i도 근이 된다. 왜? 다항식에 뭐가 되죠? 실계수를 갖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은 G0가 근이면 G0 봐도 근이 된다. 그래서 2 빼기 i도 근을 갖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요 다항식이 무엇을 나눠야 돼요? PG를 나눠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복수 해석학. 그 다음부터는 대수학이에요. 나눗셈을 하면, 자, 나눗셈을 이렇게 하는 것 제가 대수학에서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나눗셈을 해주면 우리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근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복수 수체의 성질을 쭉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복수 해석학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 다른 대수학이나 선형대수학이나 위상수학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성질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주제가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 해석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